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송인호입니다. 지난 14일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고시 과정을 거쳐 다음 달부터는 개정안이 발효됩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정부와 국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새만금 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의 조속한 개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우려사항과 문제점들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달 들어 새만금이 정치권에서 주요 이슈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최근 떠오른 새만금 관련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운천 새만금위원회 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장세환 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택림 전라북도청 새만금 환경녹지국 국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창익 전주 MBC 보도국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 14일이죠.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어요. 최근 변경된 기본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생긴 건데요. 먼저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패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짧게 생각 듣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세환 의원님. 네, 지금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이번에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말하자면은 삼성의 그 새만금 투자를 약속했던 정부의 그 대국민 약속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 그 새만금 사업 투자를 위한, 삼성의 그 새만금 사업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정부와 삼성, 전라북도가 그랬는데, 그 양해각서 내용에는 삼성의 그 투자 용지를 신재생에너지 용지로 딱 못 받고 있습니다.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해각서에 입각해가지고 삼성은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신재생에너지 용지가 사라졌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삼성이 적어도 양해각서상으로는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문서상 권리를 확보한 것입니다. 네, 그 토론 이어가면서 그 얘기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정운천 위원장님. 작년 10월 달에 이제 새만금 개발청이 국가기관이 출범을 했습니다. 1년 만에 드디어 기본 계획을 이렇게 변경하고 실질적인 그러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에서 기본 계획이 변경이 됐는데, 그 기본 계획이 변경된 내용을 제대로 이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입법 예고가 이번에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보면 규제는 풀고 또 인센티브도 좀 더 강화하고 또 민간 투자, 특히 이제 국제 협력 단지가 등으로 해서 외국 기업이 이렇게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법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입법 예고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대되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이창익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말씀하신 거에 사실 반대 의견인데요. 사실 균형추가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기업 유치 입장에서 보면 다소 좀 균형추가 틀어진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좀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새만금이 굉장히 넓고 수백 수천 개 기업이 들어와야 될 곳인데, 사실 포커싱이 전체적으로 외국인 기업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국내 기업 같은 경우 투자를 할 때 땅을 다 돈을 내고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 기업 같은 경우 새만금에 들어올 때 거의 땅값 100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는 데다가 이번에 특별법 개정안에 보면 장애인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런 시각이 좀 있습니다. 네, 오택림 국장께서는 전라북도청의 실무국장이신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 들어보셨는데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개발청이 이제 출범하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투자 유치의 문제, 그다음에 속도의 문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제도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해왔고, 그래서 개발청장에게 이제 인허가 업무 같은 이제 힘을 실어주는 문제, 그다음 최근에 이제 변경된 MP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문제, 그다음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개혁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 15개 조항 정도가 이제 새롭게 입법 예고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면 이제 한중 경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와 문제점들이 지적됐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주 완산갑 김윤덕 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전화 연결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윤덕 의원입니다. 네. 국정감사 중에서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김 의원께서 예. 국정감사장에서 새만금에 대해서 해도 너무한다라는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예.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새만금 사업의 이제 어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2012년도에 새만금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근거해서 작년에 새만금 개발청이 출범을 했는데요. 이런 어떤 가시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관련 부처의 관심과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한 것인데요. 새만금 사업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새만금위원회가 올해 2차례 개최를 했는데 공동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또 7개 관련 부처 장관이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실제적인 정책을 결정해야 될 새만금위원회가 이런 상황이라면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13차 회의는 새만금의 마스터 플랜을 변경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상정된 회의인데 사실 그때에도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현 정부가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말뿐이고 실제로는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이걸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런 지적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하게 된 겁니다. 관심 밖에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예.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기업과의 MOU 실효성 이 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새만금 사업 마스터 플랜을 변경하면서 기존에 체결했던 기업과의 MOU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부나 또 새만금 개발청에서 기업과 사전에 얼마나 의견을 조율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새만금 투자 실적을 보면 삼성이 상당히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삼성을 비롯한 이 MOU 체결 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무산될지 모르는 그런 도민들의 어떤 걱정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대처해야 된다. 이런 제기를 한 겁니다. 관련해서 삼성 측 인사를 증인으로 신청을 하셨다는 말 들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삼성그룹의 책임 있는 발언을 듣고 싶어서 신규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미래전략실의 임원을 증인으로 요청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여야 협상 과정에서 최종 증인 채택에는 실패를 했고요. 다만 증인 요청 과정에서 삼성그룹 측의 임원이 어떤 저하고 비공개 면담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삼성의 MOU는 유효하다. 그리고 이번 마스터 플랜의 변경 때문에 삼성이 이 MOU를 부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공개적인 어떤 확약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인 저의 접촉에서 삼성그룹이 그런 언급을 했다고 하는 소정의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국정감사에서 계속 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김윤덕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새만금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기업과에 대한 MOU에 대한 문제 크게 두 가지로 요점을 할 수 있겠는데, 자, 정 장관님, 예. 그 새만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가지신 분이고 정부 여당 역할을 많이 해오셨는데, 뭐 총리고 장관이고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제 공동위원장, 이게 그러니까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밑에 기획 추진단이 있어서 그 6개 부처 국장들이 파견 나오고 해가지고 약 30여 명이 일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새만금 개발청이 발족되면서 그게 폐지가 되고 그 인원들이 다 새만금 개발청으로 와서 개발청이 정책 조정 기능까지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화된 거라고 봐야죠. 집행 기능은 강화됐고 조정 기능은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도화가 되다 보니까 공동위원회에 장관들이 나오는 그런 등등이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집행 기능을 제대로 가려고 하면 정책 조정 기능이 더 강화된다는 요구가 많이 늘어났고 또 한중 경협단지를 주도적으로 이번에
개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 경협단지는 또 중국과 연결을 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 차롭게 기획추진단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세환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삼성의 그 새만금 투자가 문제가 되는 것은요, 모든 것이 공식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삼성하고 정부 전라북도가 체결한 양해각서 어디를 봐도 삼성이 투자하겠다고 이 계획을 밝힌 건 없습니다. 삼성그룹은 이 그린 에너지 분야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 발표 과정에서 이런 투자 노력이 투자 계획으로 둔갑된 것이죠. 또 어디를 보더라도 정부는 1단계 7조 6천억, 3단계까지 해가지고 23조 3천억을 삼성이 투자한다고 했는데 양해각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삼성이 그런 계획을 밝힌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 사업비 이것도요, 삼성이 밝힌 게 아니고 정부가 수정해서 만든 것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조작한 것이죠.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 있는데 더군다나 이번에 양해각서에서 양해각서상 투자 용지로 딱 못 박아 제한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용지를 폐지를 시켰거든요. 이건 하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삼성이 투자할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삼성이 나중에 투자할 의지가 없어가지고 우리 양해각서상 투자할 근거도 없어졌고 우리는 투자 계획을 한 번도 밝힌 적도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투자할래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삼성이 버티면 할 얘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금까지 삼성은 그래도 직접 투자하겠다고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정부가 발표한 그 대국민 약속에 대해서 부인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삼성도 투자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전북도민들은 이런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더 이제 늦어지면 만약에 이번 개정안이 이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가지고 확정되어 버리면 이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삼성 투자를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혼신의 지혜를 다 모으자 그겁니다. 자, 오태니 국장님, 마스터 플랜 변경에서 삼성 부지가 완전히 그럼 제외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요거를 갖다가 이제 예전에 이제 여기 그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복합도시 용지였고 여기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용지였습니다. 요것을 이제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 국제 금융 교류 중심 교류 용지로 이제 바뀌었고 그렇게 되다 보면서 이제 여기 안에 같은 경우가 이제 예전에 삼성이 투자하겠다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용지가 되는데 그곳은 여기를 보시면 그 삼성 MOU 부지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자료를 그 9월 달에 이제 MP 변경 최종 심의할 때 그 정부 측에서 자료를 제출을 했고요. 그렇게 보면 정부에서 봤을 때 이 삼성이 투자하겠다는 이 부지를 정확히 특정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 이례적으로 이제 기업에 대해서 이 명시한 것을 보면 이 추진 의지라든가 앞으로의 방향에 있어서 이제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기본 전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김인덕 의원님도 한편 이제 삼성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투자에 변함이 없다고 또 확인도 해주셨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나머지 개인적으로 억측이라든가 추측은 하는 거야 뭐 그건 저희도 뭐라고 하실 수는 없지만 정부도 이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삼성 당사자도 그런 입장이고 최소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의견이 통일돼 있다는 점을 통일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말씀하시죠. 지금 삼성이 밝혔다고 아까 김윤덕 의원도 그랬고 우리 오 국장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제 주장을 억측이나 추측 이런 식으로 좀 매도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좀 무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원님께서는 당사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의견은 저희 환영하겠다는 말씀이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삼성이 이 모든 문제는요. 삼성이 밝히면 다 끝납니다. 삼성이 국회의원한테 밝힌 문제를 왜 공개적으로 못 밝힙니까? 저는 그것부터가 이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여러 차례 삼성에게 질의서도 보내고
전화 통화도 시도하고 했습니다만은 삼성은 한 번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지금까지 뭐 대국민 발표한 적도 없고요. 제가 그때도 국회 대정부 질문할 때 김광식 총리한테 자, 삼성이 공개적으로 밝히면 이 모든 의혹이 다 끝난다. 할 용의가 있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실현은 안 됐습니다. 이게 공식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국제교류용지에 지금 삼성 MOU 부지다 해가지고 이렇게 딱 못 박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정부의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이죠. 삼성이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삼성이 투자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삼성이 투자하는 것은 오직 MOU 이 자체도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은 MOU에 입각해가지고 투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MOU가 그런 식으로 불확실하게 돼 있기 때문에 차제 그걸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저는 전라북도가 이거 막 방방 떠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삼성을 두둔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이건 전라북도가 존재하는 것은 전북의 발전과 전북 도민 이익 증진을 위해서이죠. 개인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당사자가 그 정부 새만금 투자를 총괄 책임진 개발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삼성 MOU 용지에 대해서 여기 계획에다 박을 만큼 상당히 이 부분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일관되게 유치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고 삼성도 김인덕 의원실을 통해 가지고 그 확인을 해줬고 그게 첫 번째 팩트의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 이 삼성이 투자하는 이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양해각서를 맺었지 않습니까? 2011년 4월 27일. 만약에 그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관련된 이 상황에 대해서 공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공문 처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처리를 안 한 걸로 봐서는 이 문서가 유효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그 개인적인 그 희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정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양자가 확고하다는데 자꾸 아니라고 그 이야기하는 것이 도대체 그 도민들한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전북도의 이익이 되는 것인지 이런 숙고도 한번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저는 전북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전북도가 삼성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이 비치거든요. 삼성이 공개적으로 밝힌 건 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삼성이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김윤덕 의원이 얘기한 그 삼성 임원이 어느 정도 책임 있는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삼성의 임원은요 수백 명 됩니다. 네? 아시죠? 그런 수백 명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비공개로 얘기했는데 그게 나중에 그게 담보가 됩니까? 안 됩니다. 정은천 의원께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지금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장세환 의원님이. 사실상 이번에 기본계획을 바꿀 때, 저는 새만금 위원이니까 그 내용을 다 파악하죠. 이 국제협력단지에 외국 기업을 도입하고 신재생 모든 그러한 것을 딱딱 잘라서 하다 보니까 지금 되지도 않았는데 350만 평 신재생 에너지단지 몇만 평 딱 이렇게 자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를 포괄적으로 가자. 대신 국제협력단지 내에 신재생 에너지단지는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들어있기 때문에 삼성도 그거 가지고 투자한다 안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삼성이 투자하는 건 2021년입니다. 앞으로 6년 후죠. 6년 안에 지금 물속에 들어있는 신재생 에너지 단지 내에 있는 그걸 매립해야 되고 또 인프라 깔아서 완전히 됐을 때 삼성이 오는 거지. 삼성이 그냥 옵니까? 이익이 돼야 오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러한 걸 정치 쟁점을 논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신재생 에너지 단지 내에 투자를 매립 투자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과거에는 매립 투자가 민간 베이스에서 하락했어요. 누가 민간 베이스에서 합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이 제도를 바꾸면서 LH공사 같은 국가기관이 제대로 들어와서 매립공사를 하게 하자. 매립공사가 제대로 되어서 투자 유치가 가능할 수 있을 때 그때 가서 되냐 안 되냐 해야지. 지금 기본계획 안에 신재생 에너지를 이렇게 합쳤다 해서 그것이 되냐 안 되냐는 정치 쟁점을 한다는 것은 너무 좀 지금 현재 입장은 아니다. 거기에는 진짜 함정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면은
삼성이 지금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6년 후에 말입니다. 6년 후에 물론 2020년도에도 전부 개발이 끝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너무 그런 걸로 보면은 2030년이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개발이 다 끝나야 삼성이 이제 들어가고 할 텐데 그때 책임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떠나고 맙니다. 현직에서. 자, 그리고 모든 게 다 잊혀져 있을 때 삼성이 오직 그때 근거로 남는 건 양해각서입니다. 자, 양해각서상 이래가지고 우리 투자 못하겠다 한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도 책임 못 집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신이기도 하죠. 네. 그런데 이렇게 된 배경을 좀 따져보면은, 우리가 LH공사를 뺏길 때, 느닷없이 이제 이게 삼성 투자를 약속을 했다라고 해서 우는 아이 젖먹여준다라는 표현도 있었거든요. 근데 좀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명확히 이루어진 건 없고, 여러 가지 삼성에 대한 불신도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위창학 기자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는 시각도 사실 좀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이 현재 분명 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력이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이 기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 같은 경우는 시기상에 자기네들 어떤 시장이 무르익었을 때 투자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목적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아까 우리 장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이 정확히 확언을 해주면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줄 수 있는 어떤 액션이 분명히 있어주면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고 실제 그 OCI 투자 지금 분명히 투자 협약이 아니고 실제 투자를 했는데도 OCI 같은 경우 태양광 산업에서 국제시장에 죽기 때문에 투자를 갖다 번복을 했습니다. 현재 보류 상태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이미 만들어진데도 투자를 하지 않는 케이스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MOU 단계인데 굉장히 사실 삼성의 어떤 규모로 보면 삼성 하나가 7조지만 앞으로 20년 투자할 게 23조 투자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중에 매출은 1년에 보통 30조, 전라북도 GRDP하고 거의 맞먹는 숫자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삼성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삼성이 이 상황에서 도민들이 그 기대를 품고 있으면 그만큼 충분한 이야기나 확답을 해주는 것이 어떤 기업으로서 어떤 예의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북도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이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제 투자 시장이 있어야 되고 또 투자 시기가 이거야 되고 그다음에 이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것이 매치가 돼야 이제 비록 투자가 된다는 그게 이제 경영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문서로 남긴 이 서류를 볼 때 한 6, 7년 남았다는 거, 시간적으로. 그리고 지금 아직도 이걸 작성한 시기는 2011년이고, 10년 후에 어떤 미래를 정확하게 예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도 이제 당장 내일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다만 이제 10년 후에 삼성이 새만금의 그린 에너지라는 그런 부분을 투자하겠다는 그 방향성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양해가 된 것이고 그 방향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살려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건데 다만 지금 현재 그걸 살려갈 때 지금 신재생 에너지 용지는 현재 물에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른 시간 내로 일단 이렇게 부지를 만드는 작업.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2017년까지 이제 동서이축 도로가 빠른 시간에 완공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도로를 통해 가지고 그 공사를 활용하면서 이제 매립을 해야 되는 어떤 이런 물적인 실체를 갖추는 상태 그리고 그때 그런 상태에서 다시 시장 상황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인력이라든가 나머지 마케팅이라든가 삼성의 어떤 전략적인 중장기 방안하고 매치가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것을 종합했을 때 투자는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삼성이 온다는 걸 믿고 투자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을까요? 세금 들여서 하는 건데. 전체 우리 규모가 이제 1억 2천만 평이고 이제 땅으로 조성될 건 약 8,800만 평이고 다시 이제 그중에 2,500만 평이 이제 농지인데 나머지 이제 산업용지나 도시용지가 될 텐데 이런 부분에 어떤 아까 말씀하신 연장선상 경영의 기본 원칙에서 이야기했을 때 물적인 토대, 인력, 그다음에 시장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경영적으로 투자가 결정되도록 뭔가 만들어주는 거. 이게 기본인 것이고, 요게 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걸 만들 때
다른 여타의 그 산업용지보다 여기가 훨씬 경쟁력이 있도록 만든다고 하면 삼성 같은 경우는 돈이 되는다고 하면 어느 기업인들 안 들어오겠냐 이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봉 세타에서 좀 해야 될 부분들을 묵묵하게 해 나가겠다. 그것이 저희들 기본 생각입니다. 자, 정 의원님, 좀 먼저 말씀 듣고 또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와 해결책은 좀 간단한 것 같아요. 이창학 기자도 얘기했듯이 자, 이 정도의 불신이라면 삼성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다라는 말을 하면 될 텐데 그 기업의 비밀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되지 않고 있을까요? 제가 어쨌든 저도 농업기업가 출신이니까 그쪽 입장에서 보면 절대 책임 있는 답변 안 합니다. MOU라는 건 말 그대로 방향 제시거든요. 우리 방향 제시했다 어떻게 더 나갑니까? 투자하겠다? 그 말 못 합니다. 왜냐하면 MOU가 투자하겠다가 아니거든. 예? 양의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새만금 위원으로 있으면서 이게 빨리 그 삼성에 오게 하려고 하면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외부 기업이 들어오려면 기반 조성이 돼야 할 거 아니겠어요. 신재생기업 에너지 단지 거기는 물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물속에 들어있는 거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거의 종합계획은 민간 투자 방식이었어요. 민간이 누가 투자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기본 계획을 바꾼 게 뭐냐면 정부 기관, LH공사 같은 기관이 들어와서 매립할 수 있도록 여기 내용대로 총괄 사업자 관리 제도를 이번에 도입합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매립하고 제대로 동서이 이쪽, 남북 이쪽 도로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야 그러고 이제 삼성 플러스 다른 기업들이 다 오게 하고 아까 이창희 기자님 말씀대로 외국의 협력 그런 등등에 너무 혜택을 주었다 불균형이다 했는데 이번에 기본 계획의 중심이 뭐였냐면 국내 기업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안 들어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시진핑 박근혜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젠다를 넣어서 한중 경제 협력 단지를 만들고 이제 중국이 우리가 수출액이 미국을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됩니다. 그래서 중국 시진핑과 박근혜 공동회담을 통해서 거기에서 아젠다가 나왔고 거기에 이제 한중 경협 단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필두로 해서 48개 FTA를 체결한 국가들하고 함께 가자. 그래서 이제 방향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모든 총력을 뭐냐면 새만금의 외부 기업이 어떻게 들어오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번 기본 계획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 부분적으로 삼성이 있는 거지 지금 오늘 본질이 삼성이 전부가 지금 75개가 지금 MOU를 맺은 거예요. 그 중에 삼성이 하나인데 삼성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삼성을 자꾸 이렇게 저거 하는데 사실상 이 내용에서 이번 기본 계획의 본질은 정말 외부 기업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제 풀고 인센티브 주고 그러한 민간 자본 활성화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자 하는 것을 토대로 한 거니까 그게 초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오국 전이나 정 장관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이제 뭐 물적 토대도 이루어지고 지금으로서는 책임 있는 답변은 삼성이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고 그때 가야 한다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일찌감치 2011년도 4월 27일 날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책임 있는 답변은 뭐냐면 그 방향으로 가겠다. 아니. 그밖에는 못 한다니까요. 그게 책임 있는 답변이에요. 양해각서 쓴 내용으로. 그러면은 1단계 7조 6천억을 비롯해서 23조 3천억이라는 사업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까 얘기는 그런 내용들이 어디서 나온 것 같다고? 아니 3년 전에 아니 정 장관께서는 그거 어디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게요. 이게 3년 전에 여기에서 정치인들이 사실은 그 우롱했죠. 제가 보기엔 양해각서 정치인들이 우롱한 적 없습니다. 아니 전라북도에서 프랭카드 묻히고 다 아니 정부가 발표했어요. 네? 정부가 발표했어요. 아니 전라북도에서 도지사가 발표한 거 아닙니까? 정부가 발표했어요. 네? 내용 한번 들어가 보시죠. 종합청사에서 정부 종합청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총리실이 앞장서가지고 발표했는데 자 그럼 오국장 한테도 한번 묻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오늘 토의 주제는 사실 이제 새만금 특별법 개정이고 이게 이제 전북 그 새만금 개발의 이제 촉매자가 될 것이냐 이제 요게 이제 그 메인 토픽인데 이제 그 곁들여 가지고 이제 아마 그 삼성에는 거의 마지막 질문을 보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양해각서에는 이제 액수는 사실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앞으로 얼마만큼 투자를 할지 그때 정부에서 삼성 측한테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를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런 그 기조에서 내부적으로 그 검토를 한 자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보면 이제 내부적으로 추정한 것이죠. 추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정확한 삼성은 그 문건 속에 이제 그런 게 있고 거기에 삼성은 투자 계획서를 총리실에 준 적이 없습니다. 그건 총리실 관계자가 저한테 확인해 준 것이고 제가 대정부 질문 때도 그걸 밝힌 것입니다. 그 저희는 이제 그 참고 삼아서 이제 그 근거가 되는 걸 이제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근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자, 아까 말씀드린 이게 본질이 아니, 제가 지금 이제 본질을 떠나가지고요. 이 삼성 투자는 새만금 개발하고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갖습니다. 지금 삼성이 투자를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건 기정사실로 굳어져 있는데 만약에 이게 무산이 됐다 하면은 다른 기업들도 엄청나게 악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삼성 투자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러려면 지금부터 확실하게 해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은 그렇게 삼성이 MOU상에도 난 투자하겠다. 내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지 언제 내가 투자하겠다고 했느냐. 사업비 그거 정부가 다 추정해가지고 만든 것이다. 우리 투자할 용지도 없어져 버렸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하고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전북 발전과 전북 도민의 이익을 위하는 길이다 이겁니다. 삼성 한풀이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 삼성이 한풀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 도하고 이제 이게 이해관계 일치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똑같은 입장에서 저희도 이 삼성 같은 정말 그 글로벌 초우량 기업이 이 새만금 종합개발 이제 22조가 투입되는 이런 그 종합개발 사업에 이 앵커 기업으로 들어와야 다른 기업들도 안심하고 들어오고 수익성을 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것은 지금 약간 가능성의 문제고 방향만 제시됐다라고 이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저희 해야 되고 개발청하고 같이 이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는 그런 정도로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에 삼성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아마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장세현 의원님, 새만금 개발청이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서자 취급받고 있다. 예산이라든지 대우라든지 이런 거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무총리실 기획단, 추진단이 부활돼야 된다는 요구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전 새만금 개발청이 당초 이렇게 발족될 때부터 굉장히 저는 저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텐데 하는 그 불안감을 가졌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만금 개발청 이 장관 아래에 있는 이런 입장으로 해가지고 과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지 또 청단위 이 국가기관은 그냥 기획조정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집행에 우선을 두는 기관인데 새만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충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만금 개발청이 지금 너무 힘이 미약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총리실 산하의 뭐 새만금 사업 추진단을 다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 뭐 총리실 이 새만금 담당 부서를 별도로 이렇게 또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새만금 개발을 효율적으로 앞당기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을 텐데 정운천 의원께서는 가장 시급한 걸로 뭘 꼽을 수 있겠습니까? 우선 예산 나왔으니까 예산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요.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합니까? 아니 잠깐요. 그 얘기를 먼저 전제하고 새만금 개발청으로 만들어서 예산이 안 된다 하는 등등은 지금 말이고 실질적인 얘기는 작년에 7천억 올라갔습니다. 7,045억. 올해 지금 현재 6,500억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남북 이축도로에 예타가 돼서 이제 그 예산이 한 100억, 200억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또 농림식품부의 예산이 한 300억, 400억 올라가면 작년 예산 이상은 될 수 있겠다, 이번. 그래서 이번 예타가 된 이 남북 이축도로에 대한 이제 자금 지원이랄지 이런 등등의 이제 기반 조성을 해야 되는데 특별회계는 되면 좋죠. 근데 그게 국가재정법을 만들어야 되고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이 농어촌 특별세처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일반 회계에서 돈을 가져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다. 그러면 그건 정치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새만금 특별청을 만들 때 그
그건 대선 기간 동안에 양당이 이제 힘을 합쳤는데 지금은 뭐 이쪽 여당이 한 명이 없으니까 민주당만 갖고 아무리 뛴들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환경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예산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다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환경부도 지금 독립돼 있고 농림부도 축산식품부도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정책 조정하고 한중 경협단지까지 하려고 하면 새만금 개발청 집행기구는 약하다.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에 추진기획단이 다시 부활을 해야 된다는 게 절실하고 오히려 이번 입법예고사안에 그 안이 들어가서 국무총리실에 정책 추진단이 만들어진다면 그게 가장 빨리 새만금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잠깐만요. 기능이 될 수 지금 있다. 예산 부분에 이렇게 문제가 봅니다.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네. 작년보다 지금 그러니까요. 예산이 지금 이게 거의 확보되고 있다. 이렇게 이게 저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까지 완공한다고 할 때 MB가 그 발표를 했었는데 201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10년 동안 민자 절반, 국비 절반 들여가지고 이제 국비는 10조였었죠 그때 민자가 뭐 12조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10조를 들여가지고 2020년도 완공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매년 1조씩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그 무렵에 5, 6천억 정도씩 했다가 작년에는 뭐 7천억까지 제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하면요 2030년도 가도 제가 아까 2030년도 가도 끝나기 어렵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예산 확보가 지금 굉장히 그거는 절실한 부분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요. 잠깐만요. 자, 예산의 문제 듣고 다시 대답 듣기로 하죠. 왜냐면 자, 이게 잠깐 듣고요. 이창학 기자가 봤을 때 새만금 개발청과 새만금과 관련된 예산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런 말을 좀 약간 좀 허황될 수도 있지만 또 그 얘기를 꺼내야 될 것 같아서 아랍에미리트 예전에 뭐 다큐멘터리 취재차 갔다가 거기에서 그 국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8개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근데 그게 한 프로젝트당 30조씩 23조에서 3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럼 8개면 240조가 공동 투입이 되는데 그 기간이 10년 정도입니다. 근데 그 8개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면적을 다 합해봐도 새만금의 절반을 조금 넘는 걸로 제가 그때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240조를 투입하는데 10년간 그 아부다비가 국가가 나서가지고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가면서 국가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 당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고 하는 새만금 사업은 2조 9천억 원을 집어넣으면서 지금 10몇 년을 갖다 끌어왔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를. 근데 앞으로도 20조 원이라는 예산을 기반 사업만 가지고 20조 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지금 특별 회계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게 지지분열하게 끌고 간다 그러면 사실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라도 진척을 보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가 통합할 수 있는 건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들어가든지 최소한 총리실 밑에 어떤 추진단 정도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이게. 자, 이제 우국장께 다시 기회 드릴게요. 그 장세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하나 조금 수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MP상에 보면 국비가 2020년까지 10.9조가 투자가 됩니다. 전체 그 10.9조 원 중에서 그 2020년까지는 7.1조가 투자돼야 되고 2021년 이후 3.7조가 투자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토탈 10.9조가 되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이 MP 속에서 보면 2014년까지 2.4조가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앞으로 해마다 받아야 될 돈은 7,8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7,800억은 아까 정은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회 단계에서 한 제가 6,800억쯤 현재 되고 있는데 국회 단계에서 하면 아마 올해는 최소한 7,800원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MP상의 그 계획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재정이 자꾸 이렇게 받는데 이렇게 아부다비 같이 그렇게 그 천문학적인 돈을 한꺼번에 받고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특별회계가 낫지 않느냐. 저희가 봐도 특별회계가 어렵긴 하지만 이 그 재정 당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의 경직성 때문에 그리고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집행해야 되는데 아직은 새만금이 세입이 없기 때문에 만들기가 좀 어렵다는 이런 약간의 그런 정도의 그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가 만들 수만 있다면 이런 이 부처마다 쪼개지는 예산 그리고 해마다 7,800 이상 정도도 오기 힘든 이런 구조를 탑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다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정치권이라든가 도민들이 힘을 모아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그 적당한 계기와 시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면서도 한 가지 의문이 있는 것이 분명히 2010년도에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를 할 때는 2020년까지 10조를 국비 10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 계획이 이제 수정된 모양이죠. 아닙니다. 그게 그 그런데 1단계 잠깐 그래서 시기를 나눴던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2020년까지 완공이 됩니까? 개발이 완료가 됩니까? 그 2020년까지 아니 그건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아닙니다. 이전에 MP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1단계, 2단계로 이걸 나눴고 그걸 1단계에 72%를 갖다 개발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재원으로 이제 2단계 개발하겠다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었고요. 거기에 필요한 돈이 이게 국비가 이제 10조고 민자가 11조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 10조 중에서 2020년까지 필요한 돈은 7조, 이후는 3조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해에 한 7,800억 정도 앞으로는 계속 반영이 되면 MP 계획대로는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더 좋은 것은 이제 조금 도와주셔가지고 이게 액수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속도가 좀 빨라질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아마 기업 주식들이 조금 더 가시화가 되는 상태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 국장님. 경제특구로 새만금의 성공 여부를 미리 가늠해 볼게요. 중국 경제특구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지정이 됐는데 들리는 후속 대책은 좀 좋은 소식들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걸 작년 이제 다 아시겠지만 한중 경제장관 회의 때 이제 이게 하나 의제로 반영이 됐고 올해 7월 3일날 이제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서 이제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그 개발시키자라고 이제 이야기가 돼 있고 그 이후에 이제 9월 5일날 대외경제장관 회의할 때 이제 중국 내수시장 진출 방안에서 이제 그 새만금 한중 경협을 중국 시장 진출 전진 기준을 육성하겠다고 이제 정부 발표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이 범정부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다만 요게 중국 기업들이 만약 개발 사업자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재원이 한 100만 평을 잡아도 한 5천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게 중국하고 우리가 법 체계가 틀린 문제. 그리고 아직은 이게 공사를 한번 하게 되면 시간이 6년에서 8년 정도 걸리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또 한편 보면 이제 우리 국내에서 문제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문제라는 거. 그래서 조금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더디 걸리는 문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연말에 이제 그 기재부하고 거기 중국의 이제 국가발전계획위원회 MOU를 체결하는 것 같은 이런 그 정부 사이드에서 합의를 보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개발청하고 이제 저희도 이제 같이 해야 되겠지만 이제 사업 시행자를 IR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접촉하고 이끌어내는 문제 이런 투트랙으로 이 부분을 갖다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 경협단지에 대해서 혹시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이번 기본계획 기본계획 변경 자체가 아까 이창희 기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내 기업 유치보다는 이제 국제 기업 유치 그게 첫 번째로 이제 한중 경협단지가 당연히 지금 시진핑 박근혜 공동 관심 표명에 의한 7월 4일 아젠다가 지금 진행이 돼서 양국 재무장관 회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보면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중 경협단지가 성패 여부에 따라서 나머지 새만금의 성패 여부도 거기에 직결된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가야만 되는데 다행히 이제 동해안 시대가 서해안 시대가 왔기 때문에 한중 경협은 중국도 절실하게 지금 필요하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꼭 성공을 시켜야만 새만금은 더 빨리 어느덧 또 당겨줄 수가 있다. 약속한 토론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말씀으로 새만금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지려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출연자들의 생각을 마무리 말씀으로 가름을 하고 토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희 기자부터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주중 중국 대사가 원광대학교의 공자학원에 개소식 때문에 왔을 때 그 당시에 좀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요. 새만금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전혀 모른다 이 얘기가 첫 번째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새만금을 소개하려면 중국 기업들이 두거나 외투 기업이나 외자 기업들이 다 들어오려고 그러면 알아야지 들어오는데 중요한 게 중국이나 중국 기업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혀 새만금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은 사실 내부 개발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세일즈하는 부분에 국가가 어떤 정부 의지 시책을 담아서 좀 가열차게 추진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선결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태님 국장님. 우리가 이제 새만금에 대해서 가지는 아주 기본적인 인식은 왜 속도가 안 나느냐는 문제입니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 지금 당장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내부 십자 교통로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만들어야 요게 그 공사로가 돼가지고 내부 부지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본적으로는 내부 SOC를 빠른 시간 내에 만드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그 안에 채우는 콘텐츠의 문제에서 현재는 한중 경협이 나름대로는 성공 가능성도 있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성공시켜가지고 연계시키는 문제. 세 번째로는 이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부분은 공기업이 맡을 수밖에 없다는 이 세 가지가 지금 현재 당면한 과제고, 다행히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MP 변경이라든가 새만금 특별법, 그다음에 남북이축 에타 통과, 그다음에 한중 경협을 기재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그 중요한 의지를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새만금 개발에 그 전보다는 좀 확실성이 조금 더 증가됐고 조금 기대감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현실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발청하고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중심으로 그 업무를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세환 의원님. 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 삼성의 새만금 투자는 새만금 개발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전북 도민을 상대로 한 대국민 약속입니다. 이 대국민 약속이 자칫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위기감이 현재 팽배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재생 에너지 용지가 사라졌고 모든 것이 분명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인데, 제발 정부 관계자들이,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좀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주셔서 전북 도민들의 그 어떤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전라북도도 지금의 이 상황이 굉장히 위기적 비상 상황임을 좀 직시하시고, 그리고 꼭 이 문제 해결, 아까 오 국장께서도 뭐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전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송하진 도지사가 직접 나서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챙겨보는 것도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은천 위원장님. 사실 이번 기본 계획에서 좀 주시해서 봐야 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내부 개발을 하는데 민간 투자 방식이 요원하기 때문에 이제 정부 투자 방식으로 바꾸는 그러한 등등의 기본 계획이 지금 들어있고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총괄 사업자 관리와 지정 제도가 마련되고, 두 번째, 외국인들이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 할 때 꼭 나오는 게 카지노예요. 그래서 그 카지노 사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 공모 제도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박람회 또는 컨벤션 센터, 그 외에 여러 가지 호텔 그런 등등을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좀 바뀌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좀 접근한다고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꼭 도민들에게 좀 부탁드릴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20년 동안은 방조제 막느라고 그냥 시간 보냈어요. 이제 진짜 내부 개발은 이제 시작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내부 개발이 시작되고 75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도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가져야 할 때다. 우리 전라북도 살리는 길은, 미래의 희망은, 국가의 희망은 바로 새만금이라는 거를 이제는 우리가 가슴에 담고 다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컨센서스, 이게 합의가 모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시사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단군 일의 최대 국책 사업이라는 수식어는 그동안 새만금을 언급할 때 습관처럼 붙어왔던 말입니다. 그만큼 기대하는 효과가 크고 정책과 투자를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미래가 아니라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